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유사암 진단비 가성비 값 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일지 오늘은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거의 찾기가 힘들고 암보험은 다들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을 주시는 게 얼마 받는지랑 범위랑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네. 유사암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요? 유사암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요. 네. 예전에 과거에는 사실 암에 걸린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이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초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의 암은 보통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금액에 비해서 유사암 진단비 금액이 매우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이 유사암 진단비도 많이 진화를 했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옛날 암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암이 무섭기는 한데 이제 걸려도 거의 죽지 않고 살아가시는데 네네. 그런데 내 보험은 옛날 암보험이면 조금 유사암 진단비가 작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빠르게 좀 증권을 꺼내오시고 같이 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증권을 꺼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네. 암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좀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좋은 꿀팁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5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이제 그 보장이라면 반드시 가격을 비교하셔서요. 보험료가 좀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주제인 유사암 진단비예요. 네, 유사암 진단비는요, 과거와 이제 과거 보험과 지금 요즘 보험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게 가입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암 진단금보다 더 크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는 사실 비슷한 보험료라면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크게 높은 곳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감액 기간에 대한 건데 사실 감액 기간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년 안에 진단 시에 5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발병했을 때 50%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 기간이 적은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60세 이하인 경우에, 즉 50대까지는요, 좀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벌써 100세 시대가 왔는데요. 이렇게 50대까지는 앞으로 110세, 120세 시대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갱신하지 않고 길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갱신 플랜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외감 부분인데요. 이 소외감은요, 일반암이랑 동일하게 큰 금액, 가입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부 회사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좀 적게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일반암이랑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 꺼내 오셔가지고 5가지 체크를 네네. 지금 하시고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암이면 다 같은 암 아니야? 또 암에 유사암도 있고 무슨 암 네네.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미리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알기 네네. 쉽게 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암 종류가요.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암, 그다음에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암에는 이렇게 고해감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암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은 이렇게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다음 소외감 한번 보세요. 소외감에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점막, 내암까지 이렇게 소외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외감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회사마다 이 소외감을 일반암에 포함시켜 놓은 회사도 있고요. 분리를 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약관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증권상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릴 유사암인데요. 유사암은 아까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암 진단금은 반드시 별도로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유사암 진단비만 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게 유사암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뭐 가입을 원해도 가입을 뭐 크게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된다고 하셔서 유사암을 조금 집중을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사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암 이 진단비 안에는요, 4가지의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상선,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요. 과거보다 지금 현재에는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하셔서 초기에 치료를 하신 다음에 완치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완치율이 무려 100%를 넘고 있습니다. 100%를 어떻게 넘어요? 다 모든 유사암들이 이제 네.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유사암이 어쩌면 내가 더 걸리기 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네. 가능성이 더 큰 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나운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계가 풍어를 웃는다고 지금 네네. 조금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사암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또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뭐 네. 신경을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남녀 암 발생률을 보시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률이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발생률이 높잖아요. 남성을 한번 보시면요. 위암, 폐암, 대장암 순으로 이렇게 발생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유사암 딱 보이잖아요. 네, 갑상선. 네, 갑상선암인데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1이고 그리고 남성은 6위입니다. 예,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유사암 하면 떠올리시는 게 갑상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남자보다는 여성이 중요해. 여성들이 유사암을 가입해야지. 뭐 남성분들은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암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아닙니다. 남성분들은요? 네, 남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유사암은 여성에게만 특히 이제 갑상선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상선 때문에 유사암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고등급 이형선 선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고등급 저는 완전히 이형선 처음 들어봐요. 네. 선종이라 하면 좀 쉽잖아요. 예. 뭐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용종을 떼냈다 할 때 선종이란 말 많이 이제 듣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 기록지에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요. 이 진단은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경계성 종양은 바로 유사암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알고 계시던 거는 뭐 갑상선이나 뭐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안 되지만 지금 보시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체 신체에 무려 21개의 장기의 발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남성분들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오래 사시기도 하고 또 아까도 대표적으로 갑상선 암도 포함이 됐었는데 다른 쪽으로 또 주의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남성도 중요하고요.
여성도 중요한 게 바로 유사암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릴 게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이 진단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자궁경부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이 정상세포가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정형세포를 시작해서요, 점점 악화가 되면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악화가 점점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게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내가 혹시 자궁암 이런 거 걸리겠어가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는 네. 거니까 충분히 또 가능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암보험을 예전에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얼마나 예전에는 또 어떻게 달랐고 지금은 어떤지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몇 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뭐 위험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예. 그 2018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2018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하신 이제 암보험은요. 좀 다른데요. 기준점이 바로 2018년도 8월입니다.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 유사암 진단비는요.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인 500만 원, 혹은 20%인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 그 진단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만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아유, 네. 보험에 가입했는데 겨우 10% 받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이제 뭐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런 유사암 진단비만 따로 좀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플랜은요,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아까 이제 그 2018년도 이전과 이후에 이 플랜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전 보험은 이렇게 10%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최근 보험은 유사암 진단비를요, 좀 더 많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플랜을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회사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20년남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A사와 B사, 진단금만 비교한 거예요. A사가 B사보단 약간 높죠. 보험료가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한 3, 4만 원대, 네. A사도 비싸봤자 한 10,000원대 정도 비싼데 네. 우리가 뭐 암에 걸렸는데 10%밖에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두 보장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네. 이 두 가지 보험사의 이 보험료는 좀 비슷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조금 크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유사암 한도랑요, 일반암 연계 부분인데 유사암 한도는 이제 A사의 경우에는요, 50세까지 1,000만 원을 더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동일하지만 50세까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50대까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 더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암 연계 부분은요. A사는 이 일반암 연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암을 가입할 때 일반암을 반드시 동일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A사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네, 최소 100만 원으로 일반암을 가입할 수 있고요. 네, B사는 1대1 비율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입을 해야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면책이나 감액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드린 건데요. 동일합니다. 그럼 강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상황도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오늘의 최종 정리로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아,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사암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요.
일반암 연계 없이 유사암을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 A사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암과 유사암을 모두 다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시면 B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해 드리겠습니다.